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넘게 중년 부부를 상담해온 산부인과 전문의 김윤희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조심스러운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자신이 있으십니까? 많은 남편들이 노력합니다. 말을 건네고, 선물을 고르고, 몸도 챙깁니다. 그런데도 침실의 공기는 서늘해지고, 대화는 짧아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내의 몸과 마음을 예전의 방식으로만 이해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따뜻한 손길과 느린 속도, 그리고 작은 지도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지도를 따라가면 잃어버린 온기가 돌아옵니다. 서두르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품격을 지키면서 가능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값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말보다 더 강력한 열쇠는 남편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손끝에 담긴 존중과 배려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안전함을 느끼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은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더 품위 있게 다루겠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하고 이야기로 이해를 돕고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안내하겠습니다. 목표는 흥분이 아닙니다. 목표는 편안함과 신뢰입니다. 동의와 존중이 모든 단계의 첫 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런 주제가 내 삶에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고개가 끄덕여졌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저도 아내의 마음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느끼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 한 줄이 오늘의 변화를 여는 첫걸음이 됩니다. 잠시 후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며 몸이 여는 새로운 문을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단 10분. 따라하면 좋은 3가지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가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가정에 온기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분은 소파의 양쪽 끝에 앉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처럼 어색했고 눈빛은 서로를 지나쳤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쪽은 아내였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끝내 눈물이 번졌습니다. 원장님, 저는 여자로서 끝난 것 같아요.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가끔 제가 먼저 다가가도 돌아오는 대답은 피곤하다는 말뿐이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싫어졌습니다. 남편은 손가락 끝을 꼼지락거리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내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 남편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숨을 고르듯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말을 걸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는 그냥 되던 일들이 이제는 두렵습니다. 혹시 아프게 할까봐, 실수할까봐 손이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 고백에는 포기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지만 방법을 잊은 마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의 어려움은 몸의 고장 때문이 아닙니다. 두 분 사이를 잇는 다리가 오래 비에 젖어 흔들릴 뿐입니다. 비바람 속에서는 힘으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보고 천천히 건너야 합니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지도입니다. 방향을 잃으면 힘은 더 빨리 지치고 마음은 더 쉽게 다칩니다. 많은 부부가 그 사실을 모른 채 과거의 감각과 속도로만 길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를 맴돕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약 대신 지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만 제가 드리는 이 지도를 함께 펼쳐보십시오. 만약 일주일 뒤에도 지금과 같다면 제 판단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온기가 돌아온다면 그때부터는 두 분의 속도로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두 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휴지를 쥔 손을 내려놓았고 남편은 조심스레 그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 작은 동의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우리는 지도를 펼칠 것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어떤 문이 닫히고 또 어떤 문이 새로 열리는지, 예전과 같은 방법이 왜 더 이상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오늘 밤 단 10분, 어디서부터 어떻게 천천히 시작하면 좋은지,
몸은 정직합니다. 안전함을 느끼면 길은 다시 보입니다. 이제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예전의 방법이 잘 통하지 않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여성은 폐경 전후로 에스트로겐이 줄어듭니다. 점막은 더 쉽게 건조해지고 탄력은 낮아지며 젊을 때 익숙하던 자극에는 반응이 더딜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끝났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문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몸은 그렇게 지혜롭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문 중 가장 크게 열리는 곳이 가슴입니다. 많은 남편이 가슴을 지나가는 정류장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여성에게 가슴은 그 자체로 목적지이며 마음이 먼저 안전하다고 느낄 때 풍부한 감각을 일으키는 넓은 정원입니다. 연구에서도 가슴, 특히 유두 주변의 섬세한 자극이 뇌의 쾌감 네트워크를 강하게 깨우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안정감입니다. 빠르게 도착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머무르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단 10분, 결과가 아니라 편안함과 신뢰를 선물하는 작은 루틴을 제안합니다. 이름하여 정원 지도의 세 걸음입니다. 첫째, 정원을 듭니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 쇄골 아래, 겨드랑이 선, 가슴 아랫선을 넓게 둥글게 쓸어줍니다. 압력은 아주 가볍게, 속도는 느리게, 마치 소중한 아이의 등을 토닥이듯이. 이때 말로도 안정감을 선물합니다. 이 정도 속도 괜찮아요. 여기가 더 편하네요. 몸은 말보다 먼저 반응하지만 말이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둘째, 나비의 날개짓으로 길표를 찾습니다. 몸이 충분히 이완되면 손끝으로 쿡 누르지 말고 유두를 바로 겨냥하지도 말고 그 주변을 공기처럼 스치듯 지나갑니다. 아주 얇은 천을 만지듯 가볍게 호흡이 살짝 멈추거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하면 그것이 여기 좋아요라는 길표입니다. 길표가 보이면 머무르되 과하지 않게 머뭅니다. 셋째, 온기를 더합니다. 입술로 따뜻한 숨을 불어넣거나 입술만 살짝 스치는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상대가 조금 더라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신호는 말일 수도 있고 몸의 미세한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신호가 올 때에만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언제나 동의가 첫 줄이고 속도가 둘째 줄입니다. 세 걸음의 공통 원칙은 같습니다. 천천히, 얇게, 짧게 시작해서 반응에 따라 조금씩 넓히고 깊게 합니다. 불편함의 기색이 보이면 즉시 한 단계 뒤로 물러납니다. 오늘의 목표는 흥분이 아니라 안전한 머물미입니다. 안전함이 충분히 쌓이면 몸은 스스로 다음 문을 엽니다. 이 루틴은 기술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손끝의 배려, 시선의 존중, 말의 온기가 함께 갈 때 비로소 지도가 길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루틴의 효과를 해치지 않게 하는 4가지 철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색함을 무기로 바꾸는 법, 기대를 거래로 만들지 않는 법, 과거형 칭찬을 피하는 법, 그리고 느린 변화에 머무는 인내입니다. 이제 이 루틴의 효과를 해치지 않게 하는 4가지 철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비법이 아니라 태도를 지키는 약속입니다. 첫째, 결과를 거래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했으니 오늘 당장 반응을 달라. 이런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어떤 분은 용기를 내어 손을 잡았다가 상대가 놀라 손을 빼자 서운함을 크게 표했습니다. 그날 밤 마음의 벽은 더 높아졌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반응이 아니라 안전함입니다. 주고받기보다 먼저 주는 마음을 선택합니다. 둘째, 어색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수십 년 만에 눈을 맞추고 손을 잡으면 누구나 어색합니다. 억지 농담으로 가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오늘은 많이 어색하네요. 그래도 당신 손을 잡으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서툰 진심이 긴장을 풀어줍니다. 손바닥에 땀 맞아도 두 사람 사이에 미소가 됩니다. 셋째, 과거형 칭찬을 피합니다.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이런 말은 지금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구체적으로 칭찬합니다. 오늘 입은 색이 참 잘 어울리네요. 방금 웃는 표정이 참 곱습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마음을 열어줍니다. 넷째,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벽은 며칠 만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고개를 돌린 것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가 덜 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걸음 물러나 숨을 고르고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시작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충분한 안전함이 쌓이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밤을 위한 작은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숨을 천천히 맞춥니다. 손을 따뜻하게 덮입니다. 한 문장으로 지금을 칭찬합니다. 동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원 지도의 세 걸음을 천천히 밟습니다. 빠르게 가지 않습니다. 깊게 머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네 가지 철칙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한 부부의 한 주간 기록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따뜻한 스킨십이 심장과 통증, 면역에 주는 선물도 간단히 짚겠습니다. 몸은 마음의 언어를 기억합니다. 오늘의 작은 태도가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약이 아닌 지도가 실제로 어떻게 길이 되는지 일주일의 기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씨와 이화자 씨가 동의해 주신 방식대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첫째 날, 말보다 호흡을 먼저 맞췄습니다. 손을 대웠습니다. 오늘 속도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원 지도의 첫 걸음만 했습니다. 끝에는 한 문장으로 현재를 칭찬했습니다. 오늘 표정이 편안해 보여서 좋아요. 어색했지만 두 사람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둘째 날, 첫 걸음이 어제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나비의 날개짓을 아주 얇게 지나가자 아내의 숨이 반 박자 멈췄습니다. 우리는 머물렀지만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셋째 날, 작은 후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손을 잡고 TV를 끄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결과를 거래로 만들지 않는 연습이었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시작하자고 약속했습니다. 넷째 날, 정원 득이에서 시간을 더 썼습니다. 말로 안전함을 나눴습니다. 이 정도 압력 괜찮아요. 어제보다 나아요. 아내의 어깨선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세 걸음을 모두 밟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멈추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다섯째 날, 아내가 먼저 손을 올렸습니다. 입술로 따뜻한 숨을 불어넣는 단계에서 미세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남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 칭찬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웃는 모습이 참 곱습니다. 여섯째 날,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한 가지씩 나누었습니다. 어제의 어색함을 함께 웃었습니다. 손바닥의 땀도 두 사람의 농담이 되었습니다. 몸은 정직했습니다. 안전함이 쌓이자 반응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일곱째 날, 10분의 루틴이 저녁 의식이 되었습니다. TV를 끄고 등을 기대고 호흡을 맞춘 뒤 세 걸음을 천천히 밟았습니다. 끝에는 물 한 잔을 나누고 내일도 같은 시간에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태도가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변화는 침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따뜻한 스킨십은 몸 전체에 선물을 줍니다. 첫째, 심장입니다. 폰과 손잡기는 옥시토신을 높이고 긴장을 낮춥니다. 숨이 고르고 맥이 차분해집니다. 둘째, 통증입니다. 부드러운 손길은 엔도르핀을 돕습니다. 어깨와 허리의 뻣뻣함이 풀립니다. 약을 늘리기 전에 서로의 손을 먼저 떠올릴 이유입니다. 셋째, 면역입니다. 외로움은 몸을 눌러 앉히지만 연결감은 면역 군단을 깨웁니다. 마음이 안심할 때 몸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몸은 마음의 언어를 기억합니다. 오늘의 작은 태도가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장에서는 목표 없는 탐험을 안내하겠습니다. 성관계를 목표로 하지 않고 오직 편안함과 신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소파에서 시작해 발에서 등으로 올라오는 순서, 따뜻한 오일을 쓰는 방법, 그리고 성적인 부위는 일부러 피해야 하는 이유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주에 한 번만 꾸준히 해도 지도가 더 넓게 보일 것입니다. 이제 목표 없는 탐험을 시작합니다. 성관계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편안함과 신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장소는 거실 소파가 좋습니다. 조명을 낮추고 담요를 준비하고 손에 따뜻한 오일을 한두 방울만 문지릅니다. 향이 과하지 않은 것을 권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다면 물기만 살짝 더하세요. 시작 전 한 문장으로 동의를 확인합니다. 오늘 10분만 이런 순서로 해볼까요? 발에서 시작합니다. 발가락을 하나씩 감싸쥐고 발등을 넓게 쓸어내립니다.
발바닥에 아치와 뒤꿈치는 아주 가볍게 원을 그립니다. 압력이 괜찮은지 자주 묻습니다. 저리거나 쥐가 나면 즉시 멈춥니다. 당뇨나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분은 압력을 더 낮춥니다. 종아리와 허벅지로 올라옵니다. 손바닥 전체로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길게 쓸어 올립니다. 울퉁불퉁한 정맥이나 통증이 있는 부위는 피합니다. 과거 혈전 문제가 있었다면 강한 압박은 금합니다. 허벅지는 바깥쪽부터 넓게, 천천히 숨을 함께 맞춥니다. 들숨둘, 날숨새, 서두르지 않습니다. 등과 어깨로 이어갑니다. 척추뼈 위는 직접 누르지 않고 양옆 근육을 따라 길게 미끄러지듯 쓸어줍니다. 어깨는 집어 올리듯 가볍게 쥐었다가 풀어줍니다. 그 사이사이에 말을 건넵니다. 이 정도가 편안하세요? 어디가 더 시원하세요? 몸은 반응으로 말하고 말은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이번 탐험에서는 성적인 부위를 일부러 피합니다. 목표가 흥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숙제는 감각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입니다. 어디에서 느긋해지는지, 어느 속도가 맞는지, 어떤 손의 온도가 좋았는지, 10분이 차에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쉬웠다면 멈추고 물 한 잔을 같이 마십니다. 주 1회 이상이면 좋습니다. 짧은 메모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종아리가 가장 편안했다. 어깨는 압력이 조금 강했다. 안전을 위한 짧은 주의도 전합니다. 피부염이나 상처가 있으면 그 부위는 피합니다.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면 멍이 들지 않도록 압력을 낮춥니다. 통증이 예리하게 올라오거나 저림이 지속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지속적인 건조감이나 통증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해 윤활과 보습, 치료 방법을 점검합니다. 이제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비밀 스위치 3가지를 소개합니다. 큰 기술이 아니라 작은 신호입니다. 10초면 충분합니다. 첫째, 목덜미와 귀 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뒷목의 선을 손바닥으로 한 번만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귓불 뒤를 공기처럼 스칩니다. 목소리는 낮게, 호흡은 천천히, 갑작스럽지 않게 칼을 잡고 있을 때나 급히 움직일 때는 하지 않습니다. 짧고 안전하게 신뢰를 더합니다. 둘째, 손끝과 손바닥, 깍지 대신 손가락을 한 개씩 천천히 어루만집니다. 손바닥의 오목한 곳을 엄지로 아주 살짝 눌러 원을 그립니다. 일상 대화 중에도 가능합니다. 손끝의 미세한 감각은 마음을 현재로 불러옵니다. 오늘의 긴장이 풀리는 작은 길입니다. 셋째, 허리 아래 오목한 곳. 부엌에서 등을 보고 설거지를 할 때 뒤에서 두 팔로 허리의 오목한 부분을 가볍게 감싸 안습니다. 어깨에 턱을 올리고 숨을 한번 맞춥니다. 놀라지 않도록 먼저 다가가도 되겠냐고 속삭입니다. 이 짧은 포옹은 나는 여전히 당신을 여성으로 본다는 조용한 신호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스위치는 장소가 아니라 태도가 켭니다. 짧고 부드럽고 동이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길이 열립니다. 다음 장에서는 자주 받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웃음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내 몸이 불편할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오래 각방을 썼다면 어떤 공간에서 다시 만나면 좋은지, 오늘 배운 탐험과 스위치를 내일의 습관으로 잊는 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짧고 분명하게 오늘 밤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아내가 제 손길을 어색해하며 웃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웃음은 거절이 아니라 긴장의 배출입니다. 함께 미소 지으면서 강도를 낮추고 시간을 줄입니다. 오늘은 손을 드고 호흡만 맞출게요. 이 한 문장으로 다시 안전함을 만듭니다. 어색함을 숨기지 말고 말로 다룹니다. 오늘은 많이 어색하네요. 그래도 당신 손을 잡으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질문 2. 제 몸이 자신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시간은 성관계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교감이 목표입니다. 옷을 입은 채로 소파에서 나란히 앉아 시작합니다. 손과 어깨, 등처럼 비성적인 부위부터 천천히, 조명은 낮게, 호흡은 느리게, 눈을 맞추는 시간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손의 온도와 한 문장 칭찬만 기억합니다. 질문 3. 오래 각방을 썼습니다. 어떤 공간에서 다시 만나면 좋을까요? 중립적인 장소가 좋습니다. 거실 소파, 공원 산책길, 밝은 카페 구석,
아주 작은 접점부터 엽니다. 열초 손 온도. 3번의 호흡. 한 문장 칭찬.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면 몸과 마음이 그 시간을 안전 신호로 기억합니다. 질문 넷. 건조감이나 통증이 있습니다. 계속해도 될까요? 불편함이 지속되면 먼저 통증을 다룹니다. 보습과 윤활을 충분히 하고 온찜질로 근육을 이완합니다. 피부염이나 상처는 피하고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면 압력을 낮춥니다. 증상이 계속되면 주치의와 상의해 원인을 확인합니다. 안전함이 확보되어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더 말씀드립니다. 꾸준함입니다. 같은 방법을 같은 시간에 짧게라도 반복하는 힘입니다. 두 갈래의 이야기. 포기한 분의 길. 며칠 해보고 반응이 없다며 멈췄습니다. 마음의 벽은 더 두꺼워졌고 서로의 시선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머문 분의 길. 일주일을 채웠습니다. 어색함을 말로 다뤘고 기대를 거래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에 아내가 먼저 손을 올렸습니다. 약이 아니라 태도가 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약속을 드립니다. 14날만. 잠들기 전 10분. 같은 시간. 같은 순서. 손을 두고 호흡을 맞추고 한 문장으로 지금을 칭찬합니다. 동의를 확인하고 정원지도의 새 걸음을 천천히 밟습니다. 빠르게 가지 않고 깊게 머뭅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만나자고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 시작합니다. 당신의 한 문장이 내일의 변화를 엽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안전함을 느끼면 마음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밤을 위한 짧은 요약과 2줄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실행 요약. 손을 듭니다. 호흡을 맞춥니다. 한 문장으로 지금을 칭찬합니다. 동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원지도의 새 걸음을 천천히 밟습니다. 빠르게 가지 않습니다. 깊게 머뭅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몸이 편안해지는 순간, 숨이 고르게 흐르는 순간, 어깨선이 내려가는 순간, 미소가 아주 작게 스치는 순간, 이것이 길표입니다. 길표에서 잠깐 멈춰주는 태도가 신뢰를 키웁니다. 아내분들께 드리는 짧은 말씀.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아내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 남편의 손을 한 번 먼저 잡아주시겠습니까? 짧은 포옹, 짧은 눈 맞춤, 짧은 한 문장,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줘서 그 한 번이 굳게 닫힌 마음의 경첩을 풀어줍니다. 의학적 주의가 필요한 경우, 건조감과 통증이 지속되거나 출혈이 반복될 때, 소변 증상이 동반될 때, 복용 중인 약 때문에 멍이 잘 드는 분. 이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해 원인과 치료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안전함이 확보되어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일을 위한 아주 작은 기록. 오늘 무엇이 편안했는지 한 줄만 적습니다. 손의 온도, 속도, 말투. 다음번에는 그 한 줄에서 시작합니다. 반복은 믿음을 만듭니다. 마지막 인사와 약속. 몸은 정직합니다. 안전함을 느끼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2줄의 약속을 드립니다. 14날만, 같은 시간, 같은 순서.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 시작합니다. 당신의 한 문장이 내일의 변화를 엽니다. 저는 당신의 저녁 10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가겠습니다.